네, 안녕하십니까. 플러즈의 공학입니다. 벼락치기 전산응용 기계의 제도 기능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급 암긴 파일,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해설 강의하고 있는 다운로드 파일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새 탭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목입니다. 기계 가공법 및 안전관리죠. 많이 맞던 문제죠. 자, 모듈이 2이고, 모듈 하면 이제 M이 2고, Z가 Z1, Z2 이거를 각각 니수라고 부르죠. 그렇게 됐을 때 축간거리를 구해라 되어 있어요. 공식을 하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축간거리 C라고도 불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2분의 Z1 더하기 Z2에다가 뭐 해주죠? 우리 M을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되면 M 대신에 2가 들어가고요. Z1엔 36, Z1에는 36, 그리고 74가 들어가네요. 따라서 요거끼리 약분이 되니까 정답은 110인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같이 나와봤어요. 홈부치 너트는 요거 이렇게 생겼고, 플랜지 너트는 이렇게, 슬리브 너트는 이렇게, 요 캡 너트는 이렇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부의 이물질이 흘러오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긴 볼 너트가 맞습니다. 자, 다음은 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축의 지름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토크 T, 그리고 전단 능력이 이거죠. 그래서 저희 재료역학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일반 계획사 준비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볼 테니까. 그래서 토크라는 것은 타우 곱하기 ZP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ZP라는 것은 그 극단면 계수잖아요. 근데 이게 축이라고 했으니까 원형이겠죠. 따라서 ZP 공식은 16분의 파이 D 3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D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이 정도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다고 나오는데, 일반 기계에서는 이 정도 문제는 아주 그냥 껌으로 주는 문제죠. 그래서 각각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다가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 타우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 ZP는 요게 공식이죠. 여기서 쭉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은 우리 D값 나오겠죠. 그래서 환산을 해주시면은 63.812가 나오는데 대략 64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뭐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죠. 구성인선의 생성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해서 맨 마지막이 탈락이고 처음엔 발생이 생긴다 해서 이 중간만 아시면 될 것 같죠. 성장하고 분열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축의 운동을 전달하기 위해 원추형이다 해서 원추형의 밑줄 한번 칠게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실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그 파일에 34번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평행하다 하면은 스퍼기어와 헬리컬 기어 라고 해서, 스퍼기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이어서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헬리컬 기어고요. 웜기어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웜기어입니다. 그리고 두 축이 서로 교차 혹은 원추라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베벨기어, 이렇게 생긴 게 베벨기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동용 기계 요소라고 했을 때 보트놀트, 그리고 리벳, 핀 이런 것들이 다 전동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번에 이렇게 정리해 놨었는데 피치와 리드가 같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피치와 리드, 자 여기 이걸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있는 리드각 구하기입니다. 자, 리드 구하기입니다. 자, 해서 n 곱하기 피치죠. 근데 여기서 리드와 피치가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 값이 1이 나와야 요거랑 요거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입니다. 자, 코일 스프링, 스프링 지수죠? 따라서 C 이퀄 D분의 D죠. 여기서의 이 C라는 것은 스프링 상수이기 때문에 지워주고, C 대신에 여기 5로 나와있죠? 그래서 5 넣어주고, D값이 50이네요. 그래서 D값 여기 50 나와있으니까 여기다가 50 넣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스프링 소선의 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5가 나오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연한 숫돌을 다듬질해서 매우 작고 빠르게 해준다. 요것이 이제 슈퍼 피니싱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다음은 20번입니다. 작업대 위에서 하는 소형 드릴링 머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두 가지 정도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드릴링 머신, 그리고 세 번째가 탁상 드릴링 머신입니다. 자, 직접 드릴링 머신도 좀 작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작업대 위에서 설치한다는 요런 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규모가 작은 탁상 드릴링 머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브로칭 머신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가 해서 최대 인장률 그리고 최대 행정 길이가 브로칭 머신에 해당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브로칭 머신은 일단은 많은 칼날을 가지고 있고요, 일행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프린트 하셔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전당 이송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준비했던 그 책에는 회전 운동이면 뒤에 레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왕복 운동, 스토크라고 되어 있죠. 스트로크 정답은 만약에 왕복이라 물어본다면은 스트로크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는 회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밀링 분할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식, 직접, 차등. 근데 미분은 없죠. 다음은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수 물어보네요. 결국엔 n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v는 10, 100, 1000분의 파이 d n이죠. 자, 그래서 우리 v 알고 있고요. 요 값인 거 알고 있고, 파이 있고 d값 요거 알고 있죠. 그래서 rpm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n 이퀄 10, 100, 1000 곱하기 150 에다가 파이 곱하기 d가 120이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눌러주게 되면요,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되겠죠.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리드가 가장 크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n 곱하기 피치죠. 따라서 이 n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게 없고 이렇게 3개만 있다, 이렇게 3개만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답은 3번이 될 수도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리드는 커진다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톤형 코일, 이것도 아까 나왔던 문제 그대로 또 반복이네요. 그래서 C 이퀄 D분의 D죠. 네, 이렇게 제가 프린트한 거 있죠. 네, 그래서 9 이퀄 소선의 지름이 모르고 180이죠. 자, 따라서 요 뒷값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겠죠.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편의량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18번 편의량 구하는 공식 요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예제 문제도 하나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예제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기울기. 따라서 여기서의 기울기는 요게 해당되겠죠.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우리 편이랑 A라고 하면요, 2 곱하기 100. 거기다가 자, 여기서는 이 L이라는 것이 전체의 길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를 싹 다 더했을 때죠. 그래서 여기서는 1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큰 지름에서 작은 지름을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0 마이너스 20 해주게 되면은 우리 편이량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7에 해당됩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보링머신에서 작업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링머신, 일반적인 보링머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 그리고 드릴링, 태핑, 요거 세 가지가 꼭 붙어 다닌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맨드릴 종류에서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뒀죠. 그래서 맨드릴이라는 것은 생드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드릴, 그냥 생드릴, 그러니까 뭐라 하죠? 하여튼 뭔지 아시죠? 요거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표준, 팽창, 조립, 너트, 나사인데, 드릴 프레임 프라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드릴을 만드는 프라모델이 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표준화된 상자에 들어있죠. 근데 이게 완성되고 나면은 이 상자보다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팽창한다. 그리고 이 프라모델은 조립해야 된다. 조립할 때 너트와 나사가 같이 동봉되어 있었다 라고 어차피 암기 형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20번 문제를 봤을 때, 자, 표준 맞죠? 팽창 맞죠? 조립 맞죠? 수축은 아니죠. 이 밖에도 너트와 나사가 있다는 것 정도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레크 커터를 왕복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어를 절삭해서 이런 절삭 기계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기어 쉐이퍼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다 볼 필요 없고요. 밀링머신 한번 보고 각도 해서 분할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할대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등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각도 나오고 밀링머신 있으면 분할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구하는 문제죠. 이것도 저랑 재료하게 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기능사만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도 좀 어려운 축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라고 했기 때문에 974 곱하기 중력이죠. 그래서 G 곱하기 N분의 킬로와트죠.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에 30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N 대신에 200을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정답은 1431.78이 나오네요. 근데 좀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마지막 챕터가 또 되겠네요. 그래서 키에 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쭉 나와있죠. 이거 한 번씩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묻힘키는 이렇게 생겼고, 요게랑 조금 안장키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그림을 꼭 보셔서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자, 홈을 가공하지 않고 안장키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안장키가 여기서 그림에서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키가 애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장키, 그리고 나머지의 스플라인이라든가 반달 키라든가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요거죠. 제가 28번에 정리해뒀던 거예요. 자, 연삭과 재료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라고 해서 단단한 숫돌이면은 재료는 약한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연한 숫돌을 쓴다 라고 했을 때는 단단한 재료를 써야 돼요. 즉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합도가 높은 단단한 숫돌이다 라고 했을 때요, 약한 재료를 써야 된다. 약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되어 있어요? 깊이가 또 작을 거 써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가 작다, 뭐 면적이 작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도 저기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각각 생긴 거, 뭐 연동척, 뭐 단동척, 콜렉척, 마그네틱척, 그래서 다 이미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조가 4개라고 되어 있죠. 조가 4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조가 하나, 2개, 3개, 4개 있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동척은 3개라는 거 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성이 커서 진동이나 이런 거 약하다. 그래서 세라믹인 거 봐주시고, 제가 아까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브로칭 머신은 뭐예요? 많은 절삭량을 갖고 있고요. 1행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1회 통과되어 있고 많은 절삭량을 갖고 있는,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이 과목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3과목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